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대순환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지구과학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대기대순환을 영문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봅시다. 대기대순환의 원인과 순환세포를 설명할 수 있다. 원인과 순환세포. 우선 대기대순환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위도별 기압과 강수분표를 설명할 수 있다. 위도별로 설명을 하자.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도라는 것은 적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각도를 우리는 위도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이 각도, 파란색으로 된 각도를 위도라고 합니다. 아래쪽 만화를 먼저 볼까요? 지금 황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불을 것이다. 왜 걱정을 할까요? 대기대순환의 원인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원인을 보면 대기순환은 작은 소용돌이, 해류풍, 해풍 등, 태풍 등 규모가 다양합니다. 이런 지구 전체의 대기순환을 우리는 대기대순환이라고 한다. 자, 중요합니다. 대기대순환은 여기 때문에 생긴다. 원인이 나오지요. 그 원인은 바로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9쪽의 그림 7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159쪽의 그림 7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9쪽의) 그림 7을 보면 보면은 지금 적도 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자, 빨간색 표시합시다. 남기 때문에 이쪽은 뜨겁지요. 반대로 극지방은 어떻습니까? 양쪽의 극지방은 차갑다. 그죠? 차가운 곳입니다. 위쪽 그림으로 이동해서 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쪽은 적도 지방은 뜨겁고 극지방은 차가운 상황이 되겠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공기가 위로 상승, 자, 뜨거운 곳에서는 상승할 것이고 차가운 곳에서는 공기가 하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지요? 상승한다.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하강한다. 자,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순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용하지 않는다면 적도 지방에서는 상승,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하강한다. 이에 따라 대기대순환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1735년에 주장했는데요. 바로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순환을 할 것이다 라고 1735년에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주장하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대기대순환과 위도별 기압 및 강수량을 알아봅시다. 실제 지구는 자전을 하지요. 그래서 실제 지구는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쳐봅시다.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복잡하다고 해서 뭐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거의 뭐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수를 세알해 보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커다란 순환세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는 큰 규모의 바람이 붑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순환이라고 하는 거겠죠. 북반구의 경우 각 위도별로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 확대해서 볼까요? 위에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학습 목표에 순환세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었지요. 순환세포 중요하겠습니다. 무엇을 순환세포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은 지금 순환세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도별로 이러한 순환세포 1개, 2개, 그리고 3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하나 더 있겠죠? 숨어있는 그림입니다. 4개, 그 다음에 5개, 6개 해서 우리 지구는 크게 6개의 커다란 순환세포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순환세포의 말뜻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왼쪽 글을 볼까요? 순환세포 할 때 이 세포 우리 들어본 적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포는 생물에서 말하는 세포와는 다릅니다. 물론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셀로서 생물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에서의 그 세포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단위라는 뜻으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순환에서 구조적인 어떤 단위, 구조적인 어떤 하나의 이루고 있는 단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환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위도별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위도별로 부는 바람을 보면 저위도 지방에서는 극동무역풍, 잘 보입니까? 중간에 극동무역풍,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은 중요하겠지요. 우리나라가 편서풍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극동풍입니다. 중요하니까 표시 한번 해볼까요? 편서풍 별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대칭적이다,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지요. 여기 화살표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대기가 순환하는 방향을 봅시다. 적도 지방에서는 가열되어 상승을 한다.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상승했으니까 하강, 하강했으니까 상승, 상승했으니까 하강, 하강했으니까 상승했으니까 하강, 하강했으니까 상승, 이런 식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방향이 보면 좀 특이합니다. 볼까요?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북동 무역풍을 보면은 요렇게, 편서풍을 보면 요런 식으로 일자가 아니라 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왜 휘는 것일까? 바람이 왜 휠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전향력. 지구가 자전해서 전향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바람이 휘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위의 그림은 비회전 지구, 자전하지 않는 지구입니다. 아래쪽 그림은 자전하는 지구이다. 예를 들어서 위쪽 북극에서 적도지방 쪽으로 로켓을 쏘았다고 합시다. 로켓을 북극에서 적도지방 쪽으로 쏘게 되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곧장 90도 지점에 딱 목표 지점에 도착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자전할 때입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90도 지점을 향해서 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90도 지점을 향해서 쏘긴 쏘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실제 맞는 곳은 그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맞게 되겠지요. 여기서 오른쪽이라 하면은 어디가 기준이냐? 로켓의 진행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로켓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즉 로켓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로켓이 실제로 휘었습니까? 로켓이 실제로 휜 것은 아닙니다. 로켓의 진행 방향이 마치 오른쪽으로 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 그림 봅시다. 지구가 회전하니까 마치 사람이 봤을 때는 로켓이 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즉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반대편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운동 경로의 오른쪽으로 휜다. 남반구에서는 어떨까요? 남반구에서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되겠지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림으로 돌아왔지요? 그림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원래는 북동부역풍부터 볼까요? 북동부역풍은 원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휩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은 원래는 위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극동풍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휘는 것이다.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는 오른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랬죠?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휜다. 봅시다. 남반구를 보게 되면 남반구는 올라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해했다면 충분하겠지요? 영도 지방은 상승 기류, 중위도 지방 30도는 하강, 60도 지방은 상승 기류, 하강 기류입니다. 그러니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곳에는 저기압이겠지요. 자, 적어봅시다. 여기서는 저기압, 그 다음에 하강은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날씨가 주로 흐리다. 고기압인 곳에서는 날씨가 주로 맑습니다. 날씨가 맑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막 지역이 많겠지요. 날씨가 흐리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열대우림이 나타나겠습니다. 배운 내용 이해하기 풀어봅시다. 대기 대순환을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2번입니다. 위도와 적도 중에서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적도 지방은 공기들이 상승하고 위도 30도 지방은 공기들이 하강하지요. 자, 상승하는 곳에서는 저기압, 하강하는 곳에서는 고기압. 상승하니까 구름이 많이 생성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니까 강수량이 더 많겠다. 그래서 정답은 적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